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좀 눈에 띕니다. 예. 이따가 저희가 이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얘기는 또 해볼 거고요. 근데 먼저 해봐야 되는 게 이제 그 조정훈 이제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점이라고 좀 지적이 됐던 게 당내 기반 세력이 별로 없다. 한동훈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예. 그 중에 사실 이제 뭐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이제 뭐 조정훈 의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조정훈 의원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 그 총선 백서라고 하는 걸 계기로 해서 점점점 한동훈 위원장이랑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홍준표 시장을 만나가지고 또 화목하게 사진을 찍은 게 올라오면서 사실상 조정훈은 완전히 한동훈이랑 갈라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상징적으로 그 사진 한 장이 그렇게 네. 보이죠. 그러니까요. 조금 내막은 더 살펴봐긴 해야 되겠지만 네네. 홍준표 씨가 앞장서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굳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느낌이 있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어떤 한동훈과 좀 맞서는 어떤 포지션을 갖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게 상식적이겠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그 총선 백서 TF 단장을 맡고 있으니까 만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굳이 지금 시점에 그리고 뭐 굳이 안 만나도 될 거고요, 사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이 시점에 공개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조정원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던 그런 어떤 의구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좀 확실시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네. 그 정도 사진이 있는데 네. 그게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없고 무신경하게 그냥 사진을 찍었다면 네.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조정훈 의원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건 더 문제일 거고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사진을 그렇게 찍었다면 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정원 의원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왜 지금 시점에서 한동훈이랑 좀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은 좀 명백해 보입니다. 그 대통령의 4월 10일 총선 이후의 구상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닌 새로운 어떤 그 국힘 지도부가 들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따라서 줄서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홍준표 씨가 그렇죠. 있는 거고 네네. 홍준표 씨의 적극적인 홍준표 신평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정훈 의원도 짱을 보다가 네.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그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이죠. 사실상 그러면 이번 사진을 통해서 조정원 의원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홍준표나 신평이나 이런 쪽 라인으로 좀 가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대표님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념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언급이 한 2번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도 각기 좀 달리 나오기는 하는데 대표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뭐 질문이 나왔을 때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가 정치인으로 이제 됐다. 정치인으로서 뭔가 그 길을 가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세 가지라는 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좀 비판을 하면서 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에 나서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던질 수도 있었는데 네네. 그렇게 던지진 않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과거에 인연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니까 네. 중립적이고 좀 드라이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의 메시지가 어쨌든 홍준표에 가까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어떤 전국의 주도권 또는 당권을 차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내심에 깔면서도 그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립적인 메시지를 외형적으로는 던진 것으로 저는 그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가 좀 부각되기를 일단 싫어한다라는 건 명확해 보이나 보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지금 신평도 계속 얘기를 떠드는 거나 홍준표도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런 뉘앙스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약간 좀 그런 뭐 뒤에 누가 있는지는 또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려고 하잖아요. 네. 여야 영수회담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회견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어떤 움직임대로라면 한동훈 위원장도 만나야죠. 그러니까요. 만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위로를 해야죠. 근데 그런 건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말로 그냥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건 좀 소극적, 그러니까 관계를 악화시키지는 않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할 마음은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이제 정치인으로 뭐 서기를 바란다, 약간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총선 백서 TF를 둘러싸고 지금 이제 또 논란이 나오는 게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백서를 한 6월 중순쯤에 이제 공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따가 저희가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2조 심판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거의 첫 메시지다 보니까 한동훈을 조금 비판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난번에는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칭찬하는 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이철규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늦춰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윤재혁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안 늦추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고, 이번에 총선 백서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지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메시지를 또 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황우여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좀 급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쪽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뭐 당내 역관계는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행동, 하나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네. 이를테면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도 뭐 보수 정체성을 한다랄지 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전국 구상을 좀 같이 하는 그런 쪽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쪽은 역시 홍준표, 그다음에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조정훈 씨 같이 이렇게 이런 좀 거기에 발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흐름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총선 백서 TF팀에 대해서 성일종 이번에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자기가 이제 그 의결해야 되는 사안으로 올라온 거를 보니까 총선 백서 팀에 대해 가지고 자기도 뭐 처음 알게 됐는지 이게 지금 이제 공식 기구로 출범이 안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 백서라고 하는 이 TF 자체가 아니 그러면은 공식 기구로 왜 아직까지도 출범을 안 했는지도 좀 의문이고, 이게 뭐 만들어진 지 벌써 한 달이 지난 상태인데 이 도대체 뭘 더 의도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공식 기구가 아니었던 것인지 좀 의문이고. 총선 백서는 사실은 좀 예민할 수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을 지휘한 거니까 총선 백서는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총선 백서 시기를 6월 중순에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좀 시간을 늦춰서 어떤 당내의 역학구도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네네. 그 역학구도에 발맞춰서, 그러니까 정치적 성격을 좀 거세한 형태로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6월 중순에 내겠다라는 건 좀 예민한 시점에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6월 전당대회 말에서 직인데. 7월 초가 전당대회니까. 네네. 그게 정치적 성격이 좀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랑 또 연동돼 있다고 보는데, 당내 의결 기구가, 그러니까 의결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한다면 네네. 이거는 뭐 지금 비대위가 완전히 꾸려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에 어떤 백서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네. 시기를 늦춰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시점, 근데 반면에 조정훈 비대위원장이 된 것이 좀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을 추인하는 형태로 총선 백서를 꾸린다면 네네. 전당대회 이전에 정치적 성격을 갖는 백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백서를 둘러싸고 소프트한 파워 게임이 붙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훈 의원도 지금 이제 끝까지 6월 중순을 일단 고집은 하고 있는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를 가지고 소프트 할지 또 하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좀 치열한 또 눈치 싸움이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6월 중순에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말씀대로 뭐 전당대회가 살짝 좀 늦춰져 있긴 하니까 7월 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태다 보니 이게 또 어떤 그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또 파워 게임이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서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참 뭐라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감이 떨어진다, 좀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일단 어떻게 보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많이 도와줬던 분인데
제일 처음부터 이제 또 그 유세도 가고 근데 또 이런 모습이 되니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조정원 위원장이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거는 조정원 위원의 그 자기의 어떤 주관적 어떤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는 없는데 지금 시점에서 하는 행보들은 조금 미숙해 보입니다. 쓸데없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네.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지금 시기에 굳이 홍준표를 만나서 사진까지 찍어서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총선 백서도 굳이 그 전당대 전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